대한민국에서 광주라는 도시는 성역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피와 눈물의 땅, 그 숭고한 역사에 대해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주화의 성지라는 타이틀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훈장이 밥을 먹여주던가요? 그 자부심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던가요? 2025년 현재 광주광역시의 성적표를 까보겠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 쇼핑몰이 제대로 없는 도시, 5성급 호텔 기근 도시, 청년 유출 가속화 도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기피 1순위 도시. 이것이 민주화의 성지가 받아든 초라한 경제 성적표입니다. 기업들 진입 싹 다 막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마치 조선 말기 쇄국 정책을 보는 듯한 이 구호들이 21세기 광주를 지배해왔습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대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세금 걷고 일자리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광주는 제발로 찾아온 기업마저 문전박대에서 쫓아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오늘 방구석 경제학에서는 어쩌다 민주화의 성지가 스스로를 가두는 경제적 고립의 섬이 되었는지 그 불편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뼈대까지 발라보겠습니다. 단순한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노잼 도시의 대명사였던 대전을 보십시오.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지금 중부권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서 밥 먹고 쇼핑하고 아쿠아리움 가고 돈을 씁니다. 대구는 어떻습니까? 동대구역 신세계 백화점,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인구 140만이 넘는 광주는요, 광주 신세계 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좁아 터진 주차장, 낡은 시설, 백화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큰 동네마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명품 매출 비중을 보면 광주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쓸 돈은 있는데 쓸 공간을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집니다. 주말만 되면 광주 시민들이 차를 몰고 대전으로, 서울로 원정 쇼핑을 떠납니다. 내 고향 광주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 돈을 받아주질 않은 이 남의 도시에 가서 돈을 뿌리고 오는 겁니다. 이를 역외 소비 유출이라고 하죠. 광주는 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범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부 시민단체와 그 눈치를 보는 무능한 행정입니다. 복합 쇼핑몰 이야기만 나오면, 코스트코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자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10년 넘게 막아온 결과 지금 광주 충장로 상권이 살아났습니까? 재래시장이 북적북적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권은 집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큰 게 들어와서 사람을 끌어모아야 주변 낙수 효과도 생기는 겁니다. 앵커 시설이 없으니 사람이 안 모이고, 사람이 안 모이니 골목 상권도 같이 말라비틀어지는 악순환. 이게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광주의 시민단체들은 이 기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코스트코 사태는 이 도시가 얼마나 기업에게 배타적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입점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 코스트코 어디로 갔습니까? 인근 도시로 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제 코스트코 한번 가려면 차 타고 1시간을 나가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 광주는 들어가면 피곤하구나. 거기는 시민단체 허락 없으면 숟가락 하나 못 놓는 곳이구나. 이런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나중에 제발 와달라고 빌어도 기업은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 광주가 딱 그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단체만 탓할 수 있을까요? 이 판을 깔아준 건 결국 정치입니다. 호남, 특히 광주에서의 정치는 사실상 경쟁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 오만함이 광주를 병들게 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기업 유치하고 규제 풀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되는데 굳이 왜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그냥 조직표 쥐고 있는 시민단체 비위 좀 맞춰주고
18 묘역 가서 참배하는 사진 좀 찍고 중앙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목소리 좀 높이면 표가 쏟아지는데요. 물론 과거 개발 독재 시절 호남이 소외받았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언제까지 피해자 서사에만 갇혀 있을 겁니까?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홀대론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건 중앙정부 탓이다. 우리가 낙후된 건 경상도 정권 탓이다. 천만에요. 지금 광주의 낙후는 외부의 탄압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고인물 때문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특혜다, 자본의 침투다라며 막아선 건 바로 광주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서민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아니었습니까? 시민단체 출신이 시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에서 광주 시민들은 철저히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광주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자존심,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만 조 단위가 넘습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물은 참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거기서 파생된 산업이 있습니까? 문화도 결국은 산업이고 돈이 되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문화사업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중성 있는 콘텐츠, 사람들이 열광하는 킬러 콘텐츠보다는 난해한 예술, 이념이 섞인 전시. 시민들은 외면하고 관광객은 오지 않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재미있는 건 복합 쇼핑몰은 그렇게 결사반대하더니 아파트는 미친듯이 지어댑니다. 광주 시내 스카이라인을 보세요. 온통 성냥갑 아파트뿐입니다. 기업 유치는 안 해서 일자리는 없는데 아파트만 짓습니다. 이거 누가 사는 겁니까?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이 기형적인 구조. 쇼핑몰 지으면 교통 혼자 본다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수천 세대 아파트 들어서서 생기는 교통지옥에는 왜 침묵합니까? 여기에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집만 짓는 도시. 그 끝은 슬럼화 아니면 유령 도시입니다. 이 모든 피해의 종착지는 결국 청년입니다. 광주의 2030세대가 느끼는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주에는 미래가 없다. 이게 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보면 갈 곳이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 빼면 이렇다 할 대기업이 전무합니다.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쇼핑몰도 없고 호텔도 없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 똑똑한 친구들은 다 서울로, 판교로 떠납니다. 탈광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돕니다. 젊은 피가 빠져나간 도시는 늙어갑니다. 활력을 잃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들어오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민주화 투쟁할 때는 말이야.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는 동안 미래의 주역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번듯한 직장,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수 있는 쾌적한 쇼핑몰,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이 소박하고 당연한 욕구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매도했던 어른들, 그들이 광주의 미래를 쫓아낸 주범입니다. 최근 광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쇼핑몰 좀 가보자, 기업 좀 유치해라 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스타필드 광주, 신세계 확장, 논의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목 잡는 세력들은 건재합니다. 규모를 줄여라, 상생기금을 더 내라, 끊임없이 딴지를 겁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광주는 이제야 신발끈 묶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이제는 경제적 자유의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뤘을지 몰라도 소비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광주에 오지 않았습니다. 소수 기득권 시민단체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도시. 특정 정당이 공천만 하면 무조건 찍어주는 묻지마 투표. 이 두 가지를 깨부수지 못하면 광주의 부활은 없습니다. 기업들 진입 싹 다 막아라. 이 말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아니, 빗장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자본이 돌고 사람이 모여야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난한 민주주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라도 광주의 몰락,
이 자극적인 제목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의 폐쇄성, 우리 안의 고집이 광주를 망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광주는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다시 빛고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늙고 병든 지방도시로 소멸해 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 특히 광주에 사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방구석 경제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